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59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애국시민 전기자입니다. 네, 밤새만 김. 네, 김구트입니다. 당신은 밤샘 왜 했어요? 아, 이번에 그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오, 그 몬스터 헌터 그걸 나왔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안 어쩐지 마탱이가 좋아졌습니다. 가 있었어. 샤우팅 쳤나요, 집에서? 아, 샤우팅이 아니라 그 네, 혀에 코 나면 네, 네. 염증 생기잖아요. 아, 구내염. 네, 그거랑 목이랑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나이에는 이제 밤새면 안 돼. 왜 그랬어? 너무 우리 재밌어가지고. 나이는, 우리 나이는 밤샘 하면 안 돼요. 저도 어제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드디어, 아니요. 그거는 저기 개인 드디어, 채널 파서 아, 해주시면 안 제발. 될까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드디어 제발. 기다리던 아야, 제발, 아야, 제발. 그렇게만 얘기하면요, 이거 쭉 네, 들었던 사람들은 뭔 말인지 대충 알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었죠, 김구투 씨. 뭐가 있었죠? 뭐였죠? 그럼 뭐 있었잖아, 당신. 저요? 네, 저 뭐 당신의 없었는데요? 주제와 연관된 건데. 아, 진짜 뭐죠? 당신 지금 오늘 주제랑 연관된 거라고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하죠. 제, 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용인시가 이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2026 시즌부터 아마 네, 참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들리는 썰에 의하면 네. 경기도 한 팀을 더 해가지고 2개 팀을 동시에 창단한다는 썰도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무가 연고지 계약이 지금 또 김천하고 26년까지란 말이에요. 맞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2027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14 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2026 시즌은 K리그2가 또 홀수팀으로 치러지게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용인시의 창단이 조금 바람직한 건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당신 물 갖고 와서 물 한 잔 좀 마시세요. 예. 네, 물 좀 굉장히 목 마시겠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네. 네. 잠깐 요 부분은 스톱하죠. 스톱했다가 잘랐다가 다시 하죠. 아니요, 물 마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심해갖고 일단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용인이라는 팀 창단하는 거 축하한다.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그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 나 너무 싫어하는 얘기인데 내가 잔디 얘기 맨날 나오잖아. 경기장 그쵸. 개판돼가지고 네. 막 개나 소나 용인 와서 축구하고 하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심지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하반기부터 아예 여기를 홈구장으로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좋은 구장 갖고 있고 팀 늘어나는 거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근데 이게 정도로만 하죠. 기업구단이 아니란 말이죠. 또 시민구단으로 탄생이 되는 건데, 이게 기업보다는 좀, 지금 늘어나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감축하고 줄이고 축소하고 있는 그 와중에 축구팀에 돈을 쓴다? 쉽지 않지. 시민구단이 어쨌든 운영적도 그렇고 너무 운영의 파이가 좀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시민구단이 하나 더 생긴다? 약간 기업구단을 바라긴 했었거든요. 기업구단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사실 용인보다는 여태까지 좀 평택을 좀 미뤄왔었는데, 평택 시티즌이 충북청주처럼 약간 기업하고 시와하고 동시에 운영하는 약간 컨소시엄 구단이라 해가지고, 당신이 늘 말하는 안양의 그 체제 그거 말하는 거죠. 협동조합. 네. 근데 얘네는 그래도 구단주가 기업이에요. 평택 시티즌은. 평택시티
아 그래요? 그거 네네. 어디예요? 나 좀 몰랐네. 작은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네. 구단주가 따로 있는 구단이고 그래서 평택 시티즌의 음. 합류를 좀 내심 바라봤는데 근데 이제 평택은 인구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시점에 용인이 갑자기 또 들어온다 그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내 2028 시즌에는 또 14, 14가 안 맞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상무가 또 연고지에 옮기면 새로운 상무팀이 생기고 김천은 또 시민구단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상무하고의 연고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스노우볼을 굴리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음 군부대가 계약 종료할 때마다 꼭 창단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상주 해도 사태 때 한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걸 조건으로 군부대하고 연고지 협약을 하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부대는 옮겨 다닐 때마다 흔히 말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 버리네요. 그쵸. 그렇게 돼서 광주 FC가 한 생긴 거고 거니까. 아산이 생기고 안산이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상주가 깬 거죠, 그냥. 잠시만요. 근데 아사는 경찰청 아니에요? 경찰청이긴 하죠. 네. 경찰도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건 나 제가 몰라서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그 나 몰라서 있잖아요. 물어본 거야. 내가 궁금해서. 그 네. 경찰청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예전에 그 공익 말고 그 현역 말고 네.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자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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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의경.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 네 근데 그 느낌인데도 그게 적용되나? 그냥 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야. 이경도 군 복무로 쳐주죠. 쳐주죠. 쳐주는데 예. 어찌 됐든 군이랑 경찰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이게. 근데 상무랑은 다른 거죠. 상무랑은 다른 그렇죠. 다른 개념인데 과연 상무가 팀을 떠날 때처럼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냐 그게 걸리냐는 것이 나는 조직이 엄연히 다르니까 두 개가. 네. 그거는 아산시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좀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모르니까.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건 네. 김천이 그 도시를 들어가 준 대가는 추후에 이제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어쨌든 밑바탕이 되잖아요. 상무가 들어가 있으면 뭐 팬들도 생기고 경기장이나 뭐 운영 노하우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약속을 하고 저는 연고지를 협약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음.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러한 형태가. 어떤 형태요? 왜 군부대는 짜고 돌아다니면서 구단을 만들고 군부대는 짜고 1 부 2 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을 주고 쪼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부분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근데 제일 깔끔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함부로 군부대 뭐 그냥 정착시키면 돼. 한쪽에 정착시키면 돼 그냥.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리도 상무가 이제 연고지가 그냥 아예 경북 쪽으로 기점으로 해서 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썰은 돌고 있기는 한데 아니 근데 한번 그게 진작에 제일 깔끔해. 지켜봐야죠. 아니 진작에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자꾸 고정을 예. 하는 그게 게 맞죠. 맞기는 해. 아니 나는 군부대 내 생각은 맞는 것 예. 같아. 그러니까 군부대가 특성이 K1에 좀 색다른 재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거든요. 그 좀 음. 맨날 막 국가대표급 선수들 가 가지고 막 혼동 주고 막 팀 리그수 자꾸 바뀌고 막 그런 거 너무 그냥 저는 깔끔하지가 않아서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고정은 해야 돼요. 고정은 해야 돼. 그건 맞아. 그리고 그래도 네. 계약 끝날 때마다 또 팀 창단한다 그러면 그 세금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저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늘리는 게 그거는 결코 리그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시민구단을 창단하고 싶은 팀들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상무가 가면은 유소년 기반도 생기게 되고 아니 그런 근데 게 있기는 한데 창단만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창단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창단만 했다가 결국에 상처받는 건 팬이나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상주와 맞지.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긴 했죠. 상주시가. 아, 근데 상주시가 사실 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가 아니라 근데 사실 너무 그랬으면은 작아. 이제 그런 상무를 들어오면 안 됐고 가장 거기서 조금 피해를 받은 건 또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이 유소년 선수들이 좀 근데 뭔가 좀 갈 길을 잃었겠죠. 나는 김천은 창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옆에 구미가 있을 텐데 김천 옆에. 네네. 그러면 구미가 있으면은 구미가 세금 이게 좀 돈이 벌리는 도시일 거예요. 공단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유입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면은 나는 그건 창단해도 될 것 같거든요. 상주가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남겨준 건 맞죠 일단. 근데 문제는 이제 구미가 추후에 프로 팀을 창단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김천과 구미였었대요. 둘 중 하나가 이제 최종 선택지에 있다가 김천이 아 이제 그럼 구단 구미로 운영 의지가 갔어야지. 있어가지고 그럼 구미로 갔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천이 된 건데. 아. 근데 우리 이 얘기가 상무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 상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또 안 맞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시즌에 K리그 2 물론 뭐 안양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인천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러면 또 15개 팀으로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또 된단 말이죠.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재수 없는 다치지. 경우에는 15개 팀으로 돌리겠다 하면은 아니, 42경기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3 지난 시즌인가 한번 13개 팀으로 돌린 적 있는데? 지난 시즌이 이제 13개 팀이었죠. 화성 아, 들어오기 전에 안양 승격하는 시즌이. 그게 13개 팀. 그때 네. 어땠어요? 근데 뭐 어떻긴 어때요. 그냥 뭐 36경기 치렀죠. 뭐 중간에 한 번씩 휴식기 가지고. 좀 너무 별론데? 아니 무조건 근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 능력이 안 될 텐데? 그니까요. 어쨌든 만약에 용인시가 참가를 하면 무조건 팀을 하나 더 만들었던가 아니면 김천에 그 연고지 협약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그랬네. 김천이 창단을 했으면 네, 상관이 없었네. 네 이게 너무 파행적으로 맞네. 운영이 되는 것 맞네. 같아가지고 김천이 이거 했으면은 너네 무조건 내년에는 해야 돼. 그리고 상무가 딴 데 갈 거야 했으면 이거 문제가 없었네. 맞네. 이게 이렇게 오네, 얘기가. 이게 딱 14가 된단 말이죠.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긴 하네, 또. 14 됐으면 그래 문제 없었어. 그러면은 두 팀 승격시켜 버리고 하면은 좋았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경쟁력 있는 팀들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거 어렵다. 이 얘기가. 근데 용인 씨가 창단하려는 게 국가대표팀도 몇 번 왔다 가고 그 맞아요. 수원 삼성도 오랫동안 그리고 한 그래도 반년 이상 썼으니까 전북도 썼잖아, 최근에. 그거 보고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축구팀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용인 씨가 잔디가 좋은 건 경기가 많이 없어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맞아. 이 말은 맞아. 왜 그걸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거기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미래가 엄청 안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 그 거기에 교통 사업을 뭘 한다던가 그런 것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럼 있을지도 그것도 또 모르겠고. 세금인데? 그러니까 너무 돈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너무 또 세금이야. 아, 그러면 경기장 있다고 그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운영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하면 다 돈이긴 한데 근데 용인이 인구가 생각보다 많던데 110만 명이던데? 우리 그래서 세수는 용인 정도의 뭐 기업도 많고 기업 뭐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리그에서 이게 승인이 난 거죠? 이거 창단은 한다고 그러니까 기사 아까 보내서 아직 가입 줬잖아요. 신청을 가입 한다는 건데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니까 이게 연맹에서 빠꾸 먹을 수도 있기는 한 거야 지금 상황을 풀어보면.
저는 참가를 하더라도 27년 이 정도에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야 이거 운영 안 되겠다. 그 용인 FC를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출연 기간은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 법인 용인 시민축구 이거 운영 안 돼. 아니, 앞으로 비- 시민 구단들은 또 약간 자생적인 뭔가 수입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창단시킬 수 있다 이런 법률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운영 안 돼. 그렇게 맞아. 네. 저 말이 맞아. 그게 그 모델이 없으면 이 팀은 결국 세금만 빨아먹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 새끼들 세금 처먹고 구한다고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게 초창기 K리그 그때 나온 얘기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초창기가 너무 심해갖고 뭐 스폰서를 또 어떻게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데 쉽지 저는 않네. 뭐 14개 팀이로 늘어나는 건 저는 완전 찬성인데 K리그2 항상 늘어나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렇게 또 대책 없이 한다는 게 조금 암울하긴 하네요. 근데 나는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늘리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축구 발전 생각하면 무조건 늘려야죠. 일단 제 근데 이게 시민 생각에는 구단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 축구 발전은 앞으로 큰 그림을 보자면 지금 있는 구단들을 전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먼저다. 늘릴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구단부터 하나둘씩 다 정상화를 시켜야지 이게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근데 지금 돈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성남FC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이게 진짜 돈만 들어가고 있지. 특히나 이 세 팀은 성적도 그렇고 운영도 너무 좀 파행적으로 하고 있고. 경남 근데 몇 시즌 안에 승격 못하면은 해체하거나 내려간다는 그때 그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지켜지고 있지는 않기는 하는데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지났을 텐데 그 시즌이 이제 어쨌든 네 자꾸 이게 흔들리잖아요.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맞아. 이게 뭐씨 아, 유니폼 색깔도 바꾸고 의자 색깔도 바꾸는 판에 또 이렇게 시민구단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또 운영이 될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좀 희망사항이 있다면 2026 시즌이면 내년 시즌이잖아요. 그죠? 연맹에서 그런 14, 13 체제로 돌리겠다. 그리고 김천 창단할 시에 이제 14개 팀을 운영하겠다를 하면은 올 시즌 이제 안양도 강등 없고 K2에서도 두 팀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한번 좀 꿈꿔보긴 하는데 어디 가능성 있을 것 같나요, 두 분은? 이게? 저는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26년에 김천이 창단을 해야 되는 거죠. 27시즌이죠. 1년 27시즌이지. 네네. 그러면은 방법이 뭐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죠? 저거 신청하는 거를 27시즌에 용인이 올라오게 하고 네. 김천을 무조건 27시즌에 창단하게 해놓으면 돼요. 음,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1년 늦추면 돼 그냥. 너네 1년 동안 준비해 이러면 되는 거야. 당장 내년에 하면 또 파행이야 이거. 정말 그거밖에 방법 만약에 없어. 안양은 올 시즌 버티면은 내년 시즌에는 강등 당할 확률이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올 시즌만 좀 어떻게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엔 그게 최선이에요. 네. 좀 너네 준비 좀 하고 지금 잔디 개판인데 거기 가서 쓰니까 일단은 조금만 버텨라 이러면 되는 부분이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올 시즌 안양이 또 무조건 살아남아야겠군요. 난 안양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살아남아야 또 이제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막 조금씩 뭔가 망상을 돌리자면 네. 그 리버스 202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23인가? 뭐가 리버스 23이래요? 그러니까 안양이 12에서 11위를 하고 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또 개랑을 만나는 거죠. 2022년처럼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또 그럴지 않을까 하는 그럴 가능성 있긴 있다. 불안감이 너무 커서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당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네, 저는 오늘 준비해 온 건 여기서 끝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도 고생을 시킨 거라. 그렇습니다. 어제 뭐 제 거 해볼까요? 뭐 두 분은 편하게 하시면서 맞장구 좀 쳐주시면 돼요. 네. 자, 일하시죠? 이제 제가 갖고 온 코너 지난주에 했던 거죠. 찌라시 여기인데 뭐 좀 재밌는 거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몰랐던 것도 있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셔야 되고 제가 취재한 거 없고 어디 출처인지 다 밝힐 거예요. 그냥 펜코에서 끌고 온 거 펜코에서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여기 그 더선발 보도예요. 지금 얘기할 게. 이게 두 분이 굉장히 그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아놀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근데 죽고 못 사는 단어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넘기죠. 아 그래요? 죽고 못 살지 않나요? 아놀드 없으면 죽고 못 아, 살잖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이제? 네네네. 아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더선발 보도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6월 클럽 월드컵 전에 영입하려고 한다. 레알은 1월에서 1월에 그러니까 지난 1월이죠. 지난 1월에 리버풀에 2천만 파운드를 제안했대요. 이적료로. 근데 이걸 거절당하고 잠시 그 이적을 보류했는데 이 아놀드와 리버풀의 계약이 오는 6월 30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이 리버풀하고 저기 아놀드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대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레알이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 지난번에 네, 레알이 아놀드에게 오퍼를 했다, 뭐 금액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생각은 이건 네, 구라라고 생각해요. 구라다. 네, 그거 왜냐면 찌라시일 것 같아요. 네, 그 새끼들이 네. 돈을 오퍼했을 리가 없어요. 아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FA로 데려간다고? 무조건 FA로 이게 데려갈 생각이에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아주 아, 잘하는 방식이거든요. 씨발 이거 가능하겠다. 이게 언론에다가 그걸 흘려요. 그 선수를 어느 정도 금액에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려요. 그러면 그 선수가 약간 미쳐요. 레알, 나 레알 가고 싶은데. 씨발, 레알. 약간 이렇게 돼요.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띨따위가 돼버려요. 정신 상태가. 그 진짜 맞는 네. 말이다. 이거 나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도 집중 못하면서 팬들이 막 야유하죠. 야,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야유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 새끼들 나한테 욕하네. 나 레알 갈 거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 전통적인 레알의 젖 같은 영입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젖 같다고 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레알 팬들. 아니요, 레알 이거 팬들 솔직히 정도는 진짜 못 이거는 쳐야죠. 그 레알 팬들한테 선수를 뺏긴 팀들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아치 같은 방식이야, 이거는. 본인들의 위상을 이용해서 그 선수를 흔들어 놓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오는 이 아주 질 나쁜 방식. 이거는 저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 적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과라고, 돈 주고. 털리면은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미 쓰면 돼요. 근데 이거 브래들리 있고. 이슈가 좀 지난 이슈잖아요. 네. 근데 마음 정리했어요. 그래요? 네, 좀 아깝네. 내 태도를 보고 그냥 꺼져라, 약간 이런 생각이라. 근데 이게 느낌이 그 지난 이슈인데 또 갖고 온 게 이거 거의 갈 것 같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긴 해요. 안 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리그에서도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 조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까지 뭐 그러기에는 언해피도 안 뜨고 해피도 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재계약이 진전이 없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진전은 없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뭐 우승하면은 그래 씨발 니 조건 맞춰줄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 이거 이게 화면 근데
네, 노스웨스트 화면 형제들이 너무 쌍으로 갈려갖고 한쪽은 돈을 병신같이 쓰고 한쪽은 돈을 아예 안 쓰고. 그 이제 벤 제이콥스라는 기자에 의하면 이것도 트위터 끌고 온 건데 네. 아놀드는 아직 리버풀한테 떠나고 싶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여전히 아직 오, 협상 중이고. 또 그래서 다른 이게 이야기가 좀 나왔네 이게. 네, 그 이거는 조금 공유된 화면을 보시면 그 네. 지난 보고 있습니다. 저거 맨유전 때 딱 저 네. 상태의 마음으로 뛴 거예요. 제가 볼 땐. 아, 이 상태의 마음으로. 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씨발, 협상 중인데 왜 이렇게 지랄들인 거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난 그러면 저 상태로 뛴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좀 잘했어야죠. 그래, 이 말이 맞아. 그리고 심지어 당신, 요새는 그 좌측 윙어가 좀만 빡센 선수 넣으면 그 약간 수비랑 공격수의 경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쵸. 측면에서 그 서로 막 부딪히면서 경합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걸 안 그냥 하는구나. 요새는 그냥 프리패스야. 좀만 수준 높다 하면은 그 어, 윙어한테는 프리패스예요. 그 그래, 예.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그 제레미 도쿠 선수한테 예. 진짜 그러니까 아주 잔혹하게 따먹히는 거 보고 아, 이거 아니 그 너무 좀 맨시티전에서 근데 그게 왜 안 먹혔냐? 그 코나테가 제가 볼 때 아놀드가 털릴 거를 이미 네, 인지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막아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아, 그러면 두 분이 이거에서 마음을 못 버렸는데, 저 친구? 아니 마음은 못 버린 그? 게 아니고 레알이 그냥 좋겠대요. 아놀드 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 내년 시즌은 리빌딩하고 올 시즌 우승 유력하고 그래서 음, 아 상관은 없는데 아 그 저런 집거리를 하는 게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레알이. 이게 비슷한 버전으로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아스날 선수였던 파브레가스한테 아, 나 그 그거 기억났다. 스페인 국대 선수들이 이제 파브레가스한테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강제로 강제로 입히는 입혔잖아. 그런 맞아. 사진을 찍혔는데 그때 파브레가스가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 그 원래 거기 유스 출신이야.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페인 선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그런 이제 상징이 있어요. 이 두 팀은 가장 위대한 클럽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거를 진짜 악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쓸 수 있는 건 써야지 뭐. 내 팀 아니야. 좀, 내 팀 아니야. 어, 빨리 가. 어차피 그리고 사실 예, 네. 얘기하세요. 오고 싶어하는 선수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뭐 어차피 내 팀 아니에요. 두 개 다. 알아서 되라. 제가 아놀드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안 갈 것 같긴 해요. 아 이건 진짜 뭐 팬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요? 어쨌든 우승 도전도 하고 있고 지역 기반 나중에 그 축구 이후의 삶을 보면 오원처럼 될 것인가 아 요즘 제라드도 이- 좀 이거 맞네. 마이크로 원이네. 에에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레알에서 못해서 맨유 오면 진짜 마이크로 원이야 이거. 아, 맞네. 또 선수 이후의 삶을 좀 고려해 볼 때 조금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 레알에서 우풀백은 전통적으로 수비를 잘했거든요. 뭐 음, 저기 카르발도 그렇고 지금 뭐 바스케스가 좀 공격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스케스는 엄연히 말하면 원래는 윙어였고 그치. 그러면은 이게 사실 왼쪽이 약간 화려한 공격형 풀백이라면 오른쪽은 약간 수비를 잘하는 잘하는 그런 앤데. 선수여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아놀드가 가는 게 맞는 생각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쪽 소비자라는 쪽은 아닌데 쪽으로는. 이 얘긴 여기서 그럼 털까요? 그만? 이랬는데 브래들리 레알이죠. 여기서 털까요? 네, 아놀드 다음 이야기는? 네네. 아놀드 이야기는 털고 다음 이야기.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죠. 맨체스터 시티와 테오 에르난데스의 이야기인데 이건 또 맨시 뭔 소리야? 맨시티가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수비 강화를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펩 과르디올라가 지금 원하는 게 좌측 풀백 포지션 강화래요.
이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AC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AC 밀란의 좌풀백 프랑스 국적의 테오 에르난데스를 주목하고 있대요. 근데 현재 AC 밀란하고 테오의 상황을 보면은 재계약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대요. 그래서 기사 보도에 의하면은 테오를 여름에 판매할 계획이다. 어, 근데 이게 테오의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 남았대요. 그러니까 내년이 끝나야지 FA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이 보도는 밀란과 협상이 결렬됐고 밀란도 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 목적지로 거론되는 팀이 뭐 스페인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말했던 당신들이 너무 그 좋아하는 없으면 축구 못 사는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또 레알이라고 또 적어놨네요 보도에서. 그리고 다른 팀이 아까 말했던 맨시티. 근데 AC 밀란이 받고 싶어하는 이적료는 3,500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도 관심 가질 만하죠. 근데 이게 조금 밀란이 낮춘 금액이래요. 원래 5천만 유로였는데. 그러니까 FA로 보내기 싫어서 이 정도 금액을 원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기사에선. 이번엔 이 선수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 어, 애매하다. 물론 작년 시즌이었나 센터백으로도 좀 준수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하긴 한데 괜찮을 어떻게 때 쓸라나? 괜찮을 때 또 되게 괜찮았어요. 네. 어떻게 쓸라나? 참 애매하다 이거.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이미 그바르디올이 있는데 그럼 그바르디올을 센터백으로 돌리려고 하나? 바르디올을 센터백? 근데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왼쪽은 그바르디올이라는 확고한 자원이 있고 오른쪽에 리코 루이스라는 어린 자원이 있거든요. 이제 리코 루이스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선발로 중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코 루이스에 대한 뭐 재능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선수가 이 자리에서 도전을 계속 잡을 수 있을 만한 금의 역량이 없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살려면 오른쪽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 오른쪽이랑 오른쪽으로. 센터백이 좀 급하긴 하죠. 네. 그리고 센터백도 지금 뭐 후사노프라든지 헤이스를 데려왔지만 사실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워커가 백업, 나갔기 네. 때문에 워커라는 자원이 오른쪽과 중앙에 다 되는 아주 좋은 자원이었는데 워커도 이제 곧뭐 지금은 밀란에 임대를 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끝나면은 사실상 결별이 확정인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서 워커는 너무 날아가가지고 지금 폼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센터백하고 우풀백인데 과연 테오를 살 것인가 그바르디올을 오른쪽에 쓸 수 있는가 못 돼. 써요. 아니면 안될 그리고 텐데?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제가 볼 때 센터백보다는 사실 왼쪽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라 생각해가지고 이 좀 근데 테오를 사기에는 조금 뭔가 무리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테오를 또 윙으로 예,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테오를 놓기도 또 아닌 것 같고. 테오는 왼쪽이죠. 그러니까요 네. 왼쪽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지. 아니면 왼 윙으로 쓸 수도 있죠. 왼쪽의 백업은 지금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마테우스 누네스를 돌려 쓰고 있거든요. 사실 누네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것보다는 맨시티에서 풀백으로 나왔을 때가 그래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면은 뎁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태우가 과연 자신의 출전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그리고 그리고 과연 오른쪽보다 왼쪽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백업으로 쓰는데 3,500만 유로였죠? 3,500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를 태우는 게 맞나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영입이야. 맨시티가 뭐 어쨌든 뭐 펩이 방대한 스쿼드를 첼시처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네요, 참 이 팀. 근데 이게 태우가 만약에 오른쪽 풀백이었으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네, 좀 왼쪽 부족하기 때문에. 왼쪽만 잘 하기 때문에. 왼쪽이라 걸리긴 한다. 사실 뭐 솔직히. 노릴 거라면 뭐 레버쿠젠의 프림퐁이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을 줘야 될 것 근데 같은데. 프림퐁은 요즘 아예 포지션 아예 바꿨던데요, 윙으로. 어차피 과르디올라가 예, 시키면 풀백으로 뛰어야죠. 예. 뛸 프림퐁이야말로 좀 수비력이 좀 의문인 선수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거 넘어가고 이제 국내 축구 이야기로 가볼까요? 국내 축구로 가져온 이야기. 이게 나 요새 자꾸 막 짜증 날라고 해. 이런 왜요? 새끼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포항 루머인데 이거 팸코에서 긁은 루머예요. 팸코에도 올라와 있고 저기 플레이어스라고 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킬리아드 관련된 루머인데 그 뭐냐 포항의 한 정치권 인사가 이거 루머예요, 루머. 이거 취재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재미로 들어봐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긁어 온 겁니다. 그냥 루머. 포항의 한 정치권 인사가 현 스틸리아드 위치 접근성이 떨어져 연일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영일만인지 뭐 연일인지 뭐 다른 뭐 지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봐야겠죠? 뭐 어쨌든 여기에 축구 전용 구장을 추가로 지어 홈구장을 옮기는 구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또 붙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고 타진 중으로 보임. 뭐 이렇게 중의적으로 적어놨네. 근데 뭐 또 마지막으로 해놓은 게 스틸리아드의 상징성에 대해 모를 수도 있음.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이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스틸야드를 버리고 새로운 구장으로 떠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나 그렇게 보여요 나는. 근데 아니, 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고 논의되는 건 없고 뭔가 이걸 타진하기 위해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 뭐 약간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거 하나 취재된 거 하나 없고 루머 긁어 온 거예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 근데 이게 포항 스틸러스는 포스코가 그 기업구단이요. 구단이잖아요. 네, 포스코 거요. 그러면은 포스코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항시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관계자가 이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한 이게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는 그 구장을 갖고 있어도 이게 100% 기업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포항 C가 또 지분, 이거 네, 이게 그거랑 스틸리아드도 그렇고 연관된다. 뭐 상암도 그렇고 뭐 상암도 맞아, 울산도 문수도 음. 그렇고 이게 100% 그 기업계 아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제철소 안에 있을 텐데? 스틸야드 이거 포스코에서 지워가지고 그 시에다 기증한 거 아닌가요? 이 경기 그건 좀 알아봐야겠네요. 모르겠네요, 잘 저는. 그 근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제철소 안에 있거든요? 네. 포항제철 안에? 왜냐면 이게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어쨌든 전용구장이요. 전용 구장인데 이게 또 사이즈가 월드컵 때 만든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조금 그 전에 오래되긴 만들었을 했죠. 거예요. 오래됐어요, 네. 이거 맞아. 네. 그럼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시에서 처음부터 돈을 들여서 만든 느낌보다는 포스코에서 투자를 한 느낌인데 그 포스코 창립 회장 있잖아요. 예. 그분이 박태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축구에 관심이 되게 많은 아저씨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 팀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네. 그 경기장을 갑자기 시에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 스틸러스 관계자였다면 좀 그냥 개빡칠 것 같아요. 불쾌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아니 상징성이 예.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 그리고 애초에 왜 전용구장 했는데 굳이 딴 데다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도 없고 이 글쎄 경기장 K리그에서 가장 역사적인 경기장 중 하나인데 맞아요. 뭐 증축을 하면 했지 이거를 옮긴다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그
좀 되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내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정치인들 갑자기 왜 이러냐, 얘네? 아니 어떤 팀은 유니폼 색깔을 바꿔버리고 뭐 좌석 색깔 바꿔버리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 쓸데없는 색깔은 짓이야. 좀 미친 짓이긴 했죠. 근데 난 이거 옮긴다고 하면 이게 역대급 같아. 이게 역대급 아니야, 이거 옮기면 진짜로? 그리고 뭐좀 네.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뭐라고 저는 뭐 스틸리아드 관련 얘기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재밌죠. 근데 이야기 자체는 막 빡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빡침을 넘어서 뭔 개소리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끝에 달아놨잖아요. 이거 상징성을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스틸리아드가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러면 노화된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관리도 잘 돼 있다 하고 여기가 그렇게 막 인원이 막 대구처럼 꽉꽉 차가지고 그 정도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를 옮긴다. 돈이 그럼 스틸리아드 떼서 안양에 주면 안 되나? 안양. 야, 안양 있으면은 진짜 이거 다 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양 필요한데 경기장. 많이 근데 너무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 이게 세금이 또 나가는 거라니까? 아니면은 또 포스코 삥 뜯는 거라니까 이거? 최근에 리뉴얼도 잘 됐고 뭐 경기장 뭐 노후화된 거 뭐 고쳐 쓰는 게 낫지 이거 아니 차라리 좀. 이게 올드 트래퍼드처럼 아예 까는 거 아닙니다. 물이 새거나 화장실이 그렇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뭐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된다면 아마 그 스틸러스 맞나요? 포항 팬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네.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심각해. 이거는 좌석을 떼자, 좌석 색깔 바꾸자, 유니폼 색깔 바꾸자, 그거 넘은 것 같아, 나는. 야, 이런 생각을 하니, 참. 그냥 집회 나오셔서 탄핵 반대나 외치세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네. 네. 탄핵 반대나 나와서 외쳐. 나 목 제가 아파, 볼 요새.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사실상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기운이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 이거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싸움의 시작. 진짜 싸움의 시작이야. 근데 이미 그냥 루머가 나온 거지, 뭐. 아직 뭐 정해진 거 하나도 없고 하니까. 뭐 사실 확인된 거 하나도 없고.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넘기고 그냥 마지막은 되게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울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예요. 울산 커뮤니티에. 이게 주민규 관련 이야기인데, 그 주민규를 구단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간 거라고 그 커뮤니티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선수 본인이 남으려고 하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본인이 나가기를 원했나 봐요. 그 글에 의하면은 취재된 거 하나 없고 그냥 가볍게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진출 쪽을 알아보다가 이게 황선홍 감독하고 이게 연이 닿아서 대전으로 이적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단에서 뭐 울산 팬 커뮤니티, 울산 팬들 사이엔 그 이야기가 도나 봐요. 근데 주민규를 구단이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 뭐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이적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유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의 미래에 대한 구상에 본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네. 근데 본인이 남으려고 하면 남았다고 하니까 남을 수 있었다니까. 애초에 그 김판곤 감독이 원하는 건 약간 젊고 투지 있고 좀 많이 뛰고 좀 활동량 좋으면서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그의 반증으로 허유를 광주에서 데려왔으니까 그렇지. 네, 주민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내가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는 어떻게 해도 그 다음 시즌이 문제다. 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허유를 산 다음에도 지금 브라질의 스카우터 팀이
있던 스카우터 팀이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스트라이커를 어떻게든 찾아라." 이렇게 특명을 받고 스카우터 팀이 아.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조만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에서는 이게 바깥 사람들보다 내부에서는 그런 정보에 더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주민기 선수가 생각하기에도 스트라이커를 이미 하나 사 왔는데 또 사올 것 같다는 기류가 느껴진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과연 이 팀에 남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남는다고 해도 감독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일죠 네. 솔직히. 그런 사실 상황. 근데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주민규가 원클럽맨도 아니고 여기저기 좀 옮겨 다녔던 선수고 어쨌든 울산에서 저는 이룰 거 다 이뤘다 보고 또 대전은 또 어쨌든 투자라는 또 비전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잘 갔다 생각해요, 주민규 선수. 아 그리고 가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잘하고 있어. 예예예. 잘하고 있고 어. 또 울산 입장에서도 주민규가 나이가 나이인지고 또 리빌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홍명보 감독 픽이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홍명보 감독 때 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감독 바뀌면은 뭐 선수 바뀌는 거 그 개념으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내쫓은 건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해. 본인이 그냥 이제 감독 바뀌고 했으니까 음. 그래서 나간 것 같은데. 음. 그 잘 간 것 같아요. 본인을 원하는 팀에서 뛰는 거랑 본인이 남고 싶은 팀에서 뛰는 거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치, 어쨌든 그치. 황선홍 감독은 제가 볼 때 주민기 선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아까 거기서. 예전에 이제 감독들이 그 선수를 데려올 때 그런 비화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죠. 전화를 받았다. 감독님의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결정을 식의 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민기 선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황선홍. 2002년 네. 하이라이트 보여주면서 꼬신 거 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황선홍 감독이 그 국가대표팀 잠깐 임시 대행했던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올렸잖아 주민규. 저기가 황선홍 감독이. 그때 어 최초 발탁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작용했을 것 같아. 음. 여러모로 연도 있고 그리고 황선홍 음. 감독이 주민기 선수를 쓰는 전술을 고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 윙어들은 젊고 빠른 자원들을 해 놓은 게 제가 볼 땐 그 같거든요. 뭐 음. 최건주라든지 뭐 자원들을 민규 선수를 위해 그 활동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게 아닌가 싶고 네. 뭐 일단 뭐 대전이 좀 돈을 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네. 민규 선수도 그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대로 들어서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만약에 주급을 깎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더더욱 이제 노력을 아 하는 게. 그거는 내쫓는 거지. 그건 근데 내쫓는 근데 거지. 사실 내쫓는 게 이제 아니라니까. 레전드 대우를 해 주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울산에서 그렇게 오래 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리스크가 있는 선수에 대해서 급을 동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쪼끔 깎는 형식으로 가는 게 구단 운영 쪽에서는 그 적합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그거 이제 주민기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 조차 듣기 싫어서 아마 대전 그러니까 다른 팀을 알아보다가 이제 대전이라는 오퍼를 받고 '아 이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또 아 가서 네. 잘하니까. 잘하니까 된 거야 네. 결론은. 결론은 잘해. 지금 그 잘하고 있어. 본인한테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저는. 저도 그렇게 봐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갖고 온 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다음 코너 이제 김 PD가 준비한 거 뭐죠? 일단은 저희가 저번 녹음 때 오프닝 때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그전까지 이제 일련의 축구협회 사태를 쭉 보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토픽 중에 국내 리그를 무시한다. 국내 리그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작년에. 반응이 다 없지. 아,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축구의 근간이 K리그가 아닌가? 아니 그게 그래도 2002년 이후로부터 우후죽순 클럽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K리그에서 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해외로 가던 이렇게 해서 근간을 만들어 왔던 K리그인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 게 정몽규 회장의 근간은 A매치 티켓 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또 정몽규 회장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이런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클럽팀을 응원해 오던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영국이라든지 막 유럽 리그에서는 팀들이 최소 30년, 40년 이상 된 팀들이 많잖아요. 그쵸. 100년 된 팀들도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내셔널리즘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클럽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국대가 망해도 내 클럽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아요. 약간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당신은 그러면 인천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대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인천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23년도까지는 굉장히 국대 보는 거를 즐거워하던 사람이고 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1년간의 2024년부터 일어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나온 주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의 스탠스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국가대표가 잘 되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오.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그리고 제가 그거랑 반비례해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국가대표 만능주의가 너무 짜증이 나고 아니 꼭 리그가 국가대표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주제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거 김천과 서울의 경기가 있었어요, 주중에. 이거 심각했다던데 되게? 이때 당시에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링가드 선수가 부상을 당할 뻔했고 또 이제 일부 선수들이 계속 잔디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야잔 선수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상암이 잔디가 너무 심각해서 국가대표 경기를 상암에서 못 치르게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 가지고 야잔 선수가 야잔 선수가 저기예요. 수비수 서울.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국가대표로 한국에 경기를 하거든요, 야잔이. 요르단. 서울 야잔 맞죠? 야잔이 요르단 선수인데 네, 서울 야잔 맞죠? 제가 아는. 네네네. 예. 네. 요르단 국가대표 센터백 주전이기 때문에 야잔이 네. 이번에 한국에서 경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 홈에서 이제 본인 클럽팀 홈에서 또 국가대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거 되게 좋은 건데. 뜻깊은 기회가 될 뻔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야잔도 아니 잔디가 이 모양이니까 국가대표도 여기서 경기 안 한다는 거 아니냐.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선수로 유명한 이정용 선수도 잔디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살이 어디로 가냐. 축구협회에서 갑자기 원래 서울 상암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 스타디움 두 곳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하게 서울 상암을 빼고 수원에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 네, 빅버드로 개최지를 바꿨어요. 경기장을.
근데 이게 또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일정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본 거 같아.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문제가 생겨버린 게, 자, 스쿼드 500번째 경기 현수막도 준비했는데 수원 삼성 잔디 논란에 대한 불똥을 맞았다. 이 기사 보이시죠? 네. 자, 원래 수원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은 일정이 3월 15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 일정을 뺐어요. 어차피 연관이 없는 날짜라서. 네. 다음 주 3월 15일 날 충남 아산하고 홈에서 리그 경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그 다음 주 22일 날, 22일 날 그 홈에서 이랜드하고 코리아컵이 예정돼 있었어요. 맞아. 그랬었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5일 날하고 22일 날 하면은 일주일치 차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 당시가 그 디그2가 왜 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코리아컵 때문에 쉬는 것 같아요, 일정상. 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축구라는 스포츠가 많이 뛰고 활동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휴식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4일 이상.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막 3일마다 한 경기씩 뛰면 선수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뭐 잘 나가는 팀은 꼬꾸라지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리그 일정도 최대한 그 선수들의 그 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간 일주일 간격이나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3, 4일 간격으로 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는 안 되게 하거든요. 일정을 짤 때. 근데 그거를 국가대표팀 경기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22일 날 빅버드를 써야 되니까 너네가 19일 날 수요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면은 국가대표 일정 때문에 수원 삼성 니네 일정을 땡겨서 해라.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15일 아산전 이후로 4일 만에 경기를 다시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경기는 또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는 너무 많은 휴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경기력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변성환 감독이 구단이 전술 계획을 이미 다 짜놨대요. 그 아 이번 주는 네, 뭐 패스 네, 게임으로 하는 전술로 할 네. 거고 다음 주는 뭐 수비로 그, 하고 이걸 짜놨다고. 그 전술 세션에 대한 훈련 세션을 포함해서 모든 그 프로그램을 주 단위로 다 조정을 해놨는데 일단 그것도 이제 망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코리아컵이지만 어쨌든 홈에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원 팬들의 화력이라면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주말에 열린다면 말이죠. 음. 근데 주중으로 바뀌고 주중 또 야간으로 변경되는 거거든요, 일정이. 아, 그렇게 되면 사실 관중도 굉장히 안 적게 와. 올 것이고 안 와.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수원 삼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빅버드에서 치르는 500번째 경기라는 또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근데 또 이거를 또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가대표가 써야 되니까 꺼지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축구협회에서는 뭐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는 거 봤을 때 그 유감? 수원 아니, 죄송 이거 지갑해놓고 유감스럽다고 한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그 예전에 김정은이 뭐 사고 하나 쳐놓고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와요, 되게. 네,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북한 유감이라는 게 네, 저런 네네.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그 공식 문건에 유감이라는 게 결국 사과하는 표현인데 지금 믿고 어쩔 건데. 지가 싸대기 때려놓고 네. 심지어 상급자가 싸대기 때려놓고 유감 미안하 개새끼들 아니야. 어쩔 건데. 그래 그거야.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 너 처맞은 건 처맞은 거, 그래서 뭐 어쩔 거냐고. 그래 지금 그거야. 내가 거기서 지금 핀도가 나간 거야 내가. 아유 계속 하시죠. 미안합니다 말 끊어서. 이거
아주 좋은 리액션이었고요. 네.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K리그를 너무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열받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내셔널리즘에 대한 그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 중 하나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저는 국가대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배려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에 그렇게 막 비단길 깔아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제가 조금 보태도 될까요,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월드컵 이런 A매치는 축제고요. 축제고 K리그, EPL, 라리가, 뭐 분데스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축제를 위해 일상을 지금 이걸 도둑 맞은 거예요. 강탈당한 거야. 이게 맞냐고. 아니 이게 어쨌든 그 축구라는 게 연고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K리그 팬덤 중에 가장 연고 강하고 정말 팬덤이 강력하고 굉장히 그 팀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삼성들이시지.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후원이 두렵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개미들로 보는 건지 이게 개미들로 너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축구협회 사연임 됐을 때도 정몽규 회장이 뭐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런 만행을 보이는 거 보고서 진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그 K리그 소속 선수들도 있을 텐데 그 선수들한테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선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쪼끔은 본인들도 좀 뭔가를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K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 너무 리그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좀 '같이 안타까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K리그에서 소집되는 선수들은 뭐 대표팀 내 영향력이 좀 크진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주장단에서 뭔가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장단이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원래 고양이랑 상암이라고 했죠, 아까. 예 원래는 그랬죠. 그러면은 그냥 고양이에서 이 두 경기를 치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직 안 쓰는 용인미래에서 한 경기 치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 협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용인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용인에서 그 하나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경기? 했었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빅버드가 공사 중이었잖아요. 아, 맞네. 그때 빅보드 공사였네. 근데 이제 왜 그거를 미르에서 안 하고 왜 빅보드를 건드리냐 이런 루머가 있어요. "용인이 종합 경기장이라서 싫다." 그러니까 빅버드는 관중 수용도 꽤 되는 편이고 또 전용 구장이잖아요. 현용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티켓을 매진을 시킬 수 있으니까. 티켓팔이 아니, 하고 싶다. 근데 고양은 저거 종합인가? 종합 아닌가? 그거? 고향 고양도 종합 종합이긴 예. 한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 단순하게 티켓 그걸로 본 것 같아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미래에서 했을 때 아마 매진이 안 찍혔을 거예요. 그 미르가 네. 국가대표 경기 치고는 네. 티켓이 많이 안 팔렸고 또 많이 안 거기는 팔려 가지고. 예 교통편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욕심이죠. 네. 티켓값 벌려는 욕심이죠. 아, 야, 진짜 뭐든 돈을 대입하면 다 설명이 된다. 네. 와, 아니 이거 왜냐면 난 예 정몽규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제 또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거 못 놓치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수원 팬이면 진짜 약간 작년 전북 잼버리처럼 그거야. 딱 그거네. 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원이 공사를 하면서 새로 잔디를 깔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이걸 또 국가대표가 또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잔디가 또 엉망이 될 텐데. 이게 잔디 네, 이야기가 네네. 나와서 그런데 네. 이게 문제가 언제로 돌아가냐면은 그 옛날에 그 저 상암 잔디가 왜 망가졌는지 일단 얘기를 할게요. 콘서트 때문에 잼버리 망가진 거예요, 그게. 잼버리 콘서트가 원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어야 했지만 그게 이게 상암으로 간 거예요. 상암으로 갔죠. 그게 상암으로 가버렸고 또 아이유가 작년에 한번 상암에서 콘서트 하지 않았나? 나 그것 때문에도 망가진 걸로 아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가지는 의문은 어쨌든 잼버리는 국가 혹은 그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였고 그 이제 전북도. 그 해외에서 어쨌든 그 참가자를 모집해서 약간 이제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 그 보이스카우트라고 하죠. 그쵸. 약간 그런 것에 약간 월드와이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사실상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전북도한테 화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북도가 진짜 일 처리를 뭐같이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이게 협회한테 빡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 사태는. 근데 이제 이번 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 축구협회가 이제 국제 축구의 근간인 K리그를 개무시하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질이 나쁘다고 봐요. 이게 질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잼버리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국가 위신도가 걸린 문제예요. 국가 위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또 월드컵을 저 올림픽을 전북을 주고 있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아람단 행사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올림픽을 한다고. 어차피 떨어져 그거. 그걸 왜 걔네를 줘, 경쟁력도 없는 애들을. 근데 이거는 더 빡치는 게 뭐냐면은 야, 이 새끼들 대단하다, 협회. 그냥 고향에 하면 되는 거였어. 진짜로.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뭔데? 그 고향에서 두 번 하면은 이제 한 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한 번 보러 왔다가 또 안 올까 봐 또 이게 또 국가대표 경기는 동 한 번에 두 군데서 한 군데서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두 번 해 갖고 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이해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작년에 그 한참 리그가 진행 중인 리그에서 1위 팀 감독을 그냥 몰래 아, 빼온 그치.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굉장히 열받았지. 이번에는 리그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행보들을 보니까 이게 이게 그 당시에 정몽규 회장에게 투표를 했던 축구인들에게 대한 저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게 당신들이 뽑은 지도자다. 이게 당신들이 뽑은 회장이야 이게. 어? 당신들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히틀러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화가 난다. 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 이거 만약에 당신 가능성 좀 낮았겠지만 빅버드가 아니라 숭이에서 한다고 했으면 당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집회에 나갈 수 있어 난. 진짜 집회를 나간다고? 절대 안 물론 나가는 사람인데? 숭이가 수용 규모가 적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도 잔디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 지금도 지금도 좋지 네 않아. 지금도 안 좋은데 여기 그거를 또 상상하기가 싫어. 아, 이게 결국에 수원만 똥 맞은 거야. K리그 팬들만 또 똥 맞은 거고. 수원 팬들만 또 네.
아까 일정 얘기했지만 이게 뭐야? 4일 타이트했다가 늘어진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4일 간격 그러니까 15일 하고 19일 날 해서 4일 간격에 9경기 하고 또 22일 날 또 국대 경기 하잖아. 와, 그러면은 이게 잔디가 괜찮겠어? 안 좋아. 개판 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뭉개져. 홈 경기가 29일이니까 그나마 이때는 열흘간의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잔디라는 게 이게 막 밟으면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잡초가 아니잖아, 잡초가. 이때 한번 망가지면 그 뒤로 좀 고생할 수도 있어. 이거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건데 나는 그 뒤에 너무 길게 쉬는 타임에 경기력 개 박살 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잖아?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서울 팬하고 수원 팬하고 또 감정 싸움 될 수도 있어. 그래, 이거 니네가 왜 잔디 관리 근데 그건 서울 팬이라기보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안 돼. 미안한데 안 돼. 그걸 풀어주면 안 돼. 하지만 서울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토트넘 요번에 새로 지은 구장 거기선 하잖아. 저기 그 또 어디지야 거기랑 웸블리랑. 근데 그 뭔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는 거 아니면 하면 안 돼. 돔구장 가서 하라고 해. 돔구장 가서. 아니면 콘서트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라고 해. 이 뭐야 이게? 축구 팬들의 생각을 안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콘서트 2번 했다가 다 박살난 건데. 근데 이게 팬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너 서울 잔디? 안 좋아? 근데 우리가 불똥을 튀었어? 서울 개 같은 이런 이식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 근데 네. 특히나 수원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서울이랑 근데 네. 이러면 빅버드 공사는 의미가 있나? 이렇게 국대에 그냥 몸대주는 그러니까 격이 된 건데. 이게 경기장을 갖다 바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다는 거야. 아니 국가대표가 뭐 국가대표가 대단한 건 알아. 근데 그 우리들의 K리그 문화를 왜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일상을 침탈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일상 침탈한 거야 지금. 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대표에 대한 애정도가 많이 깎였어. 물론 이거 진짜 아님. 작년에 사태가 가장 컸겠지만 점점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고 있어. 아니면은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디 뭐 좀 교통 나쁘지 않고 그런데 국가대표만을 위한 경기장을 하나 지으면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죠. 땅 별로 안 비싸고 한데 지어갖고 그것만 아니, 쭉 관리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인천 K리그 팀들이 다 대주는데. 아니 근데 문학 경기장이랑 인천 아시아드 섞여서 뭐 할 거야? 그래 맞아 그것도 공항이랑 아시아드랑 제일 문학 있잖아. 공항이랑 제일 가깝구만. 그러네 맞네. 그리고 거기 접근성 나쁘지 않아. 근데 거기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네. 전용이 아니네. 아니, 뭐 전용이 아니, 아니네. 그걸 갖다 붙이면 되네. 얘네들이 전용 모시고 가네. 얘네들은 티켓 값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아시아드가 접근성은 나쁘지 않으면 할만하죠, 접근성 여기. 네. 접근성 괜찮아. 아니 근데 근데 여기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썰이 있던데. 아시아드? 네네. 맞을 텐데. 관리는 안 될 거야 잘. 네. 근데 영국 국대도 웸블리가 있죠. 종합 경기장에서 많이 경기해요. 네. 그 걔네는 웸블리가 있으니까. 웨스트햄 런던 스타디움도 종합 경기장이고. 그렇죠. 근데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전용 경기장에서 하고 싶다는 둥 일단 말도 안 되는. 아휴. 할 말이 이제 없네요. 씁쓸하게 끝났네 오늘. 국대 경기는 앞으로 안 볼 예정이기 때문에 K리그를 나 안 본 지 사랑하도록 오래됐어 요새. 하겠습니다. 국대 안 본 지.
저도 이승우 때문에 그때 잠깐 봤는데 우리 승우 뛰지도 못해가지고. 나 작년 그 사태 이후로 안 본 것 같은데 아예. 우리 승우 아니면 국대 볼 이유가 없는데. 아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인천 경기 있나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 내일 있고 오늘 안양도 있는데 안양과 인천이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지금 울적한 기분에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수원 삼성 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이번에 이랜드 원정인가 홈에서 이랜드인가 어쨌든 경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고 좀 마음을 추스려 주셨으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나도 열받네. 네. 이번은 나도 열받았네. 나 지난주에 경기장에서 팬들을 많이 거기 많이 오신 거 보고서 좀 감탄했었었는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여기서.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